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휴일, 이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 친지들 만나면, 이제 먼저 건강 얘기한 다음에 바로 묻습니다.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 서로 묻고 대답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이제 그런 관심의 초점 역시 총선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국운, 또 우리 국민들의 미래, 이런 것을 좌우하고, 거기에 그 구성원인 나 자신의 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현세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 나름대로 다들 생각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월간조선 특집 기사가 권세진 기자 취재를 바탕으로 한 내년 편세에 관한 종합 보고서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제가 분석한 결론 이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여러분께 내년 총선 판세 종합 보고서 그것을 지금부터 핵심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야 어느 쪽도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판세가 박빙이다. 안개 속이다. 이 말 누가 못합니까? 그죠? 어느 선거나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수십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러 어느 한쪽으로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정치적으로 뭔가 바이어스가 있는 그런 수상적인 기관일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 가지를 평균을 내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비슷비슷하다. 34%포인트, 34%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총선까지 오늘이 10월 초니까 10월, 11월, 12월 올해 석 달이 남아 있고요. 내년에 1월, 2월, 3월 그렇게 석 달. 그래서 6달이 흐른 다음에 4월 10일 날 총선이니까 거기다 열흘만 더하면 이제 6개월 하고 열흘, 아흘에 일주일 이렇게 남아 있는 셈이니까 그냥 6개월이라고 하면 되는데 6개월 선거에서 긴 시간입니다. 때로는 선거 막바지에 사흘 만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6개월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내, 원, 외 위원장들, 여러 후보들 등등 다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해온 세월이 어딘데, 6개월은 이제 순간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안개 속이긴 하지만 어렴풋하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유리한 점은 별로 없고 불리한 점은 첩첩이 쌓여 있다. 이렇게 다들 이제 평론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호재는 없고 악재만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악재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악재는 이재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분석 방식이 있지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의 재평가,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40% 고개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건 지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일관되게 그런 평론이 평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리스크. 앞으로 재판 결과가 지금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느냐, 기각됐느냐,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첫 번째 깔딱고개 넘어간 거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이 민주당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전히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반대쪽이 싫어서 투표를 하는 혐오 투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대선 때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클리셰입니다. 상투적인 분석인데요. 아무튼 대통령 지지율 뭐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30%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선전하지 못했고 반면에 21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때 지지율이 뭐 50% 가까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이제 그런 결과를 보는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치러지는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에 대한 재평가, 중간평가, 정권 견제, 정권 지지 뭐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러한 선택이 있게 마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권 견제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도 좀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는데 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믿지를 않아요.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사이익이 전혀 없는 거고 그것이 지금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특히 대통령 선거를 졌죠. 지방선거 졌죠. 그런데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뭐 재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자면 총선 때마다 민주당이 재미를 봤던 시기는 다 탄핵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탄핵에 관련도 있었고 문재인 때 총선에서 크게 또는 대선에서 이득을 얻은 것도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이 크게 재미를 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다 탄핵이라고 하는 큰 정치적 어떤 이벤트하고 관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민주당에 그런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이 다 박빙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어느 한쪽이 방향 전환을 하면 꽤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오히려 박빙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참신하게 전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승기를 잡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지요.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령 이재명과의 삿바 싸움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일단 민생 우선 이재명이야 검찰과 그다음에 법원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려놓고 이재명 쪽에서 걸어오는 싸움을 다 뿌리치고 우선 민생의 현장을 찾아가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용산의 대통령실도 그렇고 모든 곳이 다 민생 현장으로 가라. 민주당이 뭐라고 하건 거기에 대꾸도 하지 마라.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야당 쪽에서 먼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어떤 정치적 기회냐? 김영계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것. 이상민, 뭐 조응천, 박용진, 이원욱
특히 최고위원직 사표 내고 나간 송갑석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 걸거나 찾아가서 송영 우리 과거에는 서로 좋지 못한 말로 또 언쟁도 벌이고 또 나를 막 내치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참기 힘들었으나 다 흘러간 일 우리는 총선을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될 정치적 동지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이재명은 오히려 개딸들과 더불어서 그런 비명계에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라는 말로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이 먼저 방향 전환만 한다면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승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고요.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거대 양당이 140에서 150석 정도를 가져가는 비슷한 수준의 의석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투표 행태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도 회초리 좀 맞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권자가 민주당을 찍으러 민주당 지지자에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국민의힘에 유리해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선구제잖아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득표율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등보다만 앞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한발의 차이의 득표율 우세를 보인 정당이 싹쓸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당시 여야 득표율 차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8%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49.9%, 그다음에 야당인 지금의 국민의힘, 그 미래통합당은 41.5%. 그러니까 둘 차이는 8.4%포인트인데 의석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180, 국민의힘은 103. 180대 100이었습니다. 거의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아무튼 민주당이 현재 지도부 체제로 간다면 지금 다시 친명계로 똘똘 뭉친 매우 배타적인 친명 순혈주의로 가게 될 경우에 민주당은 필패의 기로 가는 겁니다. 아무런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의 분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구속을 피했다라는 생각을 가질는지 몰라도 총선 때까지 재판이 계속됩니다. 재판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리스크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는 현역 의원과 자선 의원이 많다 보니까 물갈이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갈이가 힘들다는 것은 참신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빚진 게 참 많은 인간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당 대표 선거 때도 빚을 졌죠. 인천 계양을 나올 때도 빚을 졌죠. 그 다음에 단식할 때 빚을 졌죠. 이번에 부속 면하게 됐을 때도 빚을 졌죠. 그래서 이 빚을 많이 졌다는 것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물갈이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송영길 리스크 있죠. 김남국 탈당, 윤명 탈당 이 두 사람 리스크 계속되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그리고 세금에 관한 정책을 조금 더 국민 쪽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이끌어 가면은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6개월은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이기기 힘든 구조다.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일원 리서치 뷰 대표는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보수정당 대통령이 집권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그것은 선거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플러스 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뭐 집권당이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썼는데요. 아무튼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보수 정당 출신이 대통령일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여론조사보다 5%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후반이다. 그러면 선거 당일날은 대통령 지지율이 40%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크게 승산이 기울어 있는 것 아니냐.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투표율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 여기 투표율 높고 민주당 쪽 지지자가 많은 40, 50 세대들 투표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승산이 국민의힘에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결과를 이상하게 낙관을 하는 그런 착시 현상까지 겹쳐져 있다. 아무튼 민주당이 이기려면 4050 세대의 투표율을 높여야 되고 20대 남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최근에 유시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20대 남성, 2대 남들한테 쓰레기라고. 20대 남성의 마음이 저 천리말리 더 달아나 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는다. 170석. 전여옥 전 의원도 170석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문재인 심판, 지난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심판. 그런데 내년 총선도 이재명 심판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역데자뷰. 그때 민주당이 180석,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70에서 180석.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경제,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걸로 인정세로 이어지는 반면에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투자 사건, 뭐 기타 등등 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의석이 121석인데요. 민주당이 아무리 선전해도 50석 넘기 힘들고 국민의힘이 약 70석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영남, 강원에서 65석,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40석.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나저나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출마 여부인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출마가 아니라 출격일 것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정치 1번지인 서울 동로구에 한동훈 출마,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대책위원장, 이렇게 봐야 된다. 비록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호흡을 쉬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잇따라서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서 1심이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한 호흡 쉬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던 한동훈 장관이 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출마할 것이고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말싸움이나 하고 있을 그럴 짬이 없다.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대야 투쟁력을 지금 총선에 올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배종찬 소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업무 전문성, 미래 가치성, 정치적 전투성, 이런 걸로 천군만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여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에게 운동을 드리는 공천인 것입니다. 여야 모두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획기적인 공천 어느 쪽이 할까요? 국민의힘은 일단 한동훈 장관 출마, 이게 획기적인 공천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줄을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곳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는 모든 평론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